제가 현장에서 많은 질문을 해보면 건강보험료가 5대 사회보험 중에 하나잖아요. 그 5대 사회보험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머릿속에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첫 번째는 산재,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이 5대 사회보험이 지난 10년 동안 5대 사회보험의 국민 부담이 2배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2013년에는 한 85조 정도 걷어들였는데 재작년에는 무려 177조로 이렇게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걷어들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빨간색 라인이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빨간색 라인의 건강보험료 부분하고 장기요양료 부분이 합해져서 약 92.5조 정도가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에서 한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대 사회보험료 중에서는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이 크게 두 가지 부분이 92.5조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제가 고객들 상담이나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장기요양보험하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이렇게 좀 낼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되죠. 각각 부과할 수는 없고 두 개 합쳐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토탈해서 건강보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보험료는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89년도 1년 뒤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징들을 보면은 뭐 의무가입, 사회보험, 그 다음에 차등납부, 동일혜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종신납부. 그러니까 한번 건보료를 내기 시작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건보료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퇴자들, 그 다음에 퇴직을 앞둔 분들 이런 분들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얼마 정도 생활비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많이 내시는 분들은요. 돈을 내가 많이 내는데 차등해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내고 조금 내신 분들은 조금 내는데 혜택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이 상당히 큰 게 이게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현황을 볼까요? 2025년 3월 31일 현재 기준에서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전국민 건강보험료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가입자가 많을까요? 지역 가입자가 많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역 가입자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결과적으로 직장 가입자가 70%고요. 지역 가입자가 30%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있죠? 일단은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지역 가입자가 7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직장 가입자가 이렇게 많아? 근데 왜 그럴까? 이거를 보니까 일단은 직장 가입자 중에서 돈을 내고 계시는 실제적인 직장 가입자분들은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1992만 명 정도 된다고 수치적으로 나와 있죠. 그에 반해서 직장 가입자를 떠받치고 있는 직장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일명 무임승차자가 피부양자죠. 피부양자가 1577만 명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험료 부담이 없는 이 피부양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혜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료를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양자를 줄이고 이 요건을 자꾸 강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들이 자꾸 흘러간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 상대편 쪽의 지역 가입자는 1564명 정도 156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세대 기준으로 해서 세대주하고 세대원이 보험료를 합해가지고 한 장의 종이로 발행이 돼서 세대주한테 합산 부과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용어를 이야기할 때 혹시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객이 직장 가입자인지 아니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인지 아니면 지역 가입자인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이거를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 위에 있는 이 피부양자를 보험료 내지 않는 분들을 지역 가입자한테 명칭을 붙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즉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에 해당이 되는 분 밑에 딸려 있는 분들이 피부양자인 거예요. 그 피부양자라는 말을 지역 가입자한테 붙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현장에서 막 피부양자다 그러면 보험료 안 내니까 지역 가입자도 붙이고 직장 가입자도 붙이고 그러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없으면 피부양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많이 내는 분들은 얼마나 내고 조금 내는 분들은 얼마나 낼까 제가 이렇게 표를 해놨죠. 직장가입자 중에서 가장 많이 내시는 분은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내십니다. 근데 이거를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이거를 450만 원은 회사에서, 450만 원은 직장에서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시겠죠. 그다음에 하하는 가장 조금 내시는 분은 19,780원이세요. 그래서 이 숫자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는요, 보조가 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450만 4,170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각 요소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부터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한번 보시면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재산보험료에다가 돈을 낸다는 얘기예요. 재산보험료. 지금 1번 재산보험료 나오죠?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편이 됐죠. 재산세 과표가 5천만 원 모든 세대의 일괄공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를 하냐면은 재산세 과표라는 걸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산세 과표가 예를 들어서 지분 시세가 10억인데 재산세 과표는 한 3, 4억 잡히거든요. 3, 4억 정도 잡힌 상태에서 거기서 또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5천만 원 빼줬는데 지금 작년 2월부터는 1억으로는 빼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시세인 아파트가, 그죠? 재산세 과표가 4억 정도 잡히고 4억 정도 잡힌 데서 1억을 빼주니까 3억으로 카운팅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 재산세 과표 뒤에서 또 나오니까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소득점수 제도가 폐지돼서 직장가입자하고 똑같이 7.09를 적용한다라는 것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자동차에도 옛날에는 부과를 했었는데요. 지금 뺐습니다. 다 폐지 결정했어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현장에서는 블로그나 이런 데서는, 유튜브에서는 아직도 자동차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는 빠졌습니다. 아무리 비싼 거를 산다 하더라도 이제 지역가입자는 뺐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던 제도인데 이건 뺐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기준보험료는 19,780원으로 약간 올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보시면요, 연금소득 평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밑에 연금소득이라는 거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연금 5개의 합이다. 근데 지역가입자인데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역가입자인데 연금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국민연금이랬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에 해당이 되는 분들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그 200만 원에다가 7.09를 곱해서 건보료를 내는 게 아니라 평가율을 50%만 가져온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200만 원을 받는다 하면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을, 그러면 100만 원만 갖고 와서 7.09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30% 적용을 했다가 지금 개편 내용이 지금 50%로 올랐잖아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강화됐다, 올랐다. 근데 고객들은 이걸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개 연금만 꼭 기억하시고요. 국군공사 별입니다. 제가 빨간색 글씨 해놨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뭐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보험 뭐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 해당 사항 없고요.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인데, 지역가입자는 정말 중요한 거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역가입자가 재산에 포함된다고 고객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재산 많아가지고 건보료 많이 나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재산보험료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60등급 최고 등급이 재산세 과표가 77억 8천인데 보험료 계산해 보면 48만 7천 원이 최고 맥심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서 재산보험료는 한 50만 원 정도면 서울에 있는 집 아니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 절반을 갖고 계셔도 요거 50만 원밖에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재산에서 파생이 되는 소득입니다. 이 소득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월 최대가 450만 원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 많아서 건보료가 많은 거지 재산이 많아서 건보료가 많다는 뜻은 아니다. 자, 그러면 재산도 60등급으로 최고고 소득도 한 달에 6,352만 원, 이분이 기준이 그래요. 6,3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 1년에 7억 2천 정도 소득 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분들이 소득이 450만 원이 잡혀요. 그럼 두 개 합치면은요 500만 원이 홀짝 넘어가죠. 그래도 최대 450만 원만 일단 받습니다. 그런데 왜 500만 원 받느냐? 최고 상한액이 지역가입자. 요거는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붙어서 나오죠. 건강보험료의 12.95%. 요게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508만 7,460원 정도가 최고값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소득이 중요한 거구나.
소득 때문에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는 많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 건보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다라는 이야기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역가입자 재산건강보험료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이 재산건강보험료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재산 많아서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예를 여기 한번 들어드렸어요. 재산세 과표가 5억이다. 우리가 요번에 이제 그 부동산 재산세가 과표가 재산세를 지금 7월 말까지 한번 내야 되잖아요. 절반. 근데 그 재산세 과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재산세 과표가 5억이다라고 잡으면은 거기서 기본으로 1억을 빼줍니다. 그러면 4억이 되겠죠. 이 4억은 여기서 찾아보시면은 몇 등급에 해당이 되냐면은 3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4억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4억에 해당이 되는 757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부가 점수 60등급 중에 757점 갖고 와서 요 208.4원을 곱하면은 한 달에 157,750원. 그래서 이게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가입자 재산건강보험료는 일단은 재산세 과표를 알고 거기서 1억을 뺀 다음에 점수를 분류해가지고 보면은 208.4원을 곱하면은 보험료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모의계산하면 다 나오는 건데 보통은 여기다가 실수를 하는 게 여기다가 아파트 가격을 그냥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10억이다 5억이다 막 집어넣어 버리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산세 과표를 갖고 와서 집어넣으셔야 된다.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는데 전세보증금도 30%를 가져옵니다. 전세보증금. 그러면 내가 5억짜리 전세 살면은 1억 5천은 반영이 된다는 뜻이고요. 월세도 요 계산식에 의해서 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